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자, 초반에 상승세로 출발했던 우리 지수, 지금 코스피 지수는 현재 약간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하락한 수치인데요. 외국인들은 순매수해주고 있고 기관들은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한 뒤 모바일 게임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여전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욱 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내년 1, 4분기 금리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출근회랑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이슈가 우리 시장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네, 지난 6월에 미국 FOMC 회의에서 10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이퍼링 종료 이후 연준의 행보,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촉각이, 투자들의 촉각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인데,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이런 언급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세인트루이스 총재, 제임스 블라드죠, 이 총재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요한 이유가 금융위기 이후로 그동안 확장 기조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실질적으로 긴축으로 선회한다는 그 신호가 되기 때문인데,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이 다시 흡수되면서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 자체의 영향력으로 보면 상당히 파급력 있는 영향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직은 그렇게 우려가, 최근에 그런 논란이 좀 가시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우려할 만한 논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짚어보면은 먼저 펀더멘털적인 이유를 짚어볼 텐데, 최근에 발표된 유럽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모두 두 경제권의 회복 속도,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의 질적 개선 부진과 주택시장 침체로 소비 여력 개선이 제한적이고요. 소매 매출 증가율도 4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경제 상승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GDP가 발표됐는데 GDP 수준만 보면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을 고민해야 하는 수준이고요. 5분기 만에 성장이 정체되었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라든가 러시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심리지표도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글로벌 G2 큰 경제권의 펀더멘털 요인이 지금 약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가 좀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 다음으로 기준금리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기준금리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방기금 목표금리인데 이 금리가 어떤 금리냐면은 미국의 은행들이 법으로 명시된 지급준비금을 예치를 할 때 부족한 자금이나 필요한 자금을 빌릴 때,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사용되는 금리고요. 연준이 이런 금리를 조작을 하면서 시중에 어떤 실세금리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금융위기 이후로 연준이 대규모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자금 소요가 없습니다.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금리를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과거와 같이 그런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논외로 따지자면은 연준에서는 기준금리의 시중 그런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완책을 차치하고라도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당장 미국 연준이 풀어온 유동성의 향방에 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의 의사록을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나 유동성을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 그 자체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우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상보다 미뤄질 수 있고 금리 인상의 충격도 예상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이슈 자체는 중대한 상황이지만 지금으로서 우려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로 지금 3년간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를 경신한 만큼 조정에 대한 우려도 좀 크게 느껴지는 시기인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시작된 이래 항상 대통령 취임 2년 차에는 주식시장의 강세를 보여왔고요. 그 시기의 특징을 본다면 글로벌 경기가 바닥치고 확장세로 전환되는 시기였거나 아니면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차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시기이고요. 지난 7월에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을 했고 하느니 지난주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보자면은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인도의 모디노믹스나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이 한국의 경우엔 초이노믹스, 최경환 부총리의 성을 따서 초이노믹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50을 상회하는 주가 수준의 일부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충분히 상승 배경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지표로 보아도 시가총액이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도 종합주가지수도 지금 상승 추세가 좀 더 유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18원으로 하락 출발한 모습입니다. 이 시각 외환 동향 궁금합니다. 네, 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3원 20전이 하락한 1,01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19원 90전까지도 반등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락세를 그대로 이어갔고요. 장중 1,015원 5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반등하면서 1,017원 50전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은 것은 해외 주요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본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다소 진정되는 듯이 보였던 지정학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뉴욕 증시 초반에 지정학적 우려에 따른 조정이 전개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대비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정학적 우려가 진정되면서 증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른 엔화의 약보 악세와 위험 통화들의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원화 역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중국의 7월 주택 가격이 발표되었는데요. 전월 대비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호주 달러가 급락한 점이 달러원의 장중 반등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호주 달러가 약세로부터 반등하면서 달러원 역시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중국 지표의 부진이 큰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좀 하락 추세가 다시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인데 향후 전망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달러원은 지난 목요일장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추세적인 하락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 파는 거래 패턴이 나타났고요. 이를 통해서 지난 11일부터 나타난 달러원의 하락세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을 기록한 1,015원대가 하향 돌파된다면 다음 지지선은 연 저점이었던 1,008원대로 보고 있고요. 연 저점의 갱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대외 변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와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미 연준의 7월 FOMC 회의 의사록인데요. 이 재료를 통해서 미국의 저금리 기조의 지속 여부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것으로 보고요.
이런 저금리 규제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는 강세를 보이겠지만 아시아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오늘 목요일 아시아장에서 발표될 중국의 HSBC PMI 지수인데요. 이 지표가 호조로 보일 경우 아시아 통화들이 달러화 대비 강세 분위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우 멘토입니다. 매일 2시 10분입니다. 남은우의 특징주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 시간인데요. 하여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 딱 올라오면 이렇게 시장이 빵 올라주면 좋은데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은 물론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랠리가 이번 주에 저는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초반 약세 이 흐름들 속에서도요, 분명히 유럽계 자금들은 활발히 움직여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종목별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수가요, 꺾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일반적인 차트에 대한 이야기로 얼마만큼 떨어지고 몇 포인트가 저항이고 지지이고 이런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펀더멘탈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포인트 고평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현재의 장세가 랠리가 1차 랠리, 2차 랠리가 나오는 것은 펀더멘탈이 아니라 수급에 의한 철저히 유럽계 자금에 의한 순간적인 돌발적인 상승이다. 여기에 초점을 가져 두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는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키포인트는 바로 수급과 낙폭 과대다. 이렇게 먼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 자, 하여튼요, 오늘 장 특징주는요, 어떤 종목을 골라봤냐면, 한글과 컴퓨터 골라봤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한 4% 정도 강세 보이고 있네요. 장 초반에는 10% 이상 초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왜 이러한 한글과 컴퓨터의 강세가 나타났느냐? 일단 이렇습니다. 한컴 오피스, 여러분들 우리 그 아래 한글 있죠. 아래 한글이라든지 그 한글과 컴퓨터에서도요. 이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거 다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이제 워드패드 대신에 아래 한글이라는 문서 편집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컴 오피스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한컴 오피스의 매출액이요. 36%,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대 증가가 예측된다 이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이 36% 증가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느냐, 한컴 오피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느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좀 이따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튼, 이러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오르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사실은요, 이 수급적인 부분에도 꽤 재밌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3월 말부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에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반면 연기금은요, 지속적인 매수 기조를 쭉 보여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연기금의 이 쌍끌이 매수가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7월 중순하고요, 그리고 8월 초순에 순간적으로요, 투신권에서 굉장히 큰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7월 초 같은 경우에는요, 25,000원 하던 주가가 22,000원대로 떨어졌고요. 8월 초 같은 경우에는 26,000원대에서 24,000원 정도의 순간적인 충격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투신권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연기금이 쌍끌이로 기조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모두 다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인가 연기금과 외국인의 접근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이라면 투신권이 하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외국인과 연기금의 쌍끌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자, 핵심 포인트 아까 왜 그러면 이 한컴 오피스의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느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태블릿 PC 있죠. 태블릿 PC용 이제 개인용 한컴 오피스입니다. 이 한컴 오피스 같은 아래 한글 같은 경우 이 소프트웨어가 어디로 다 납품을 하고 있냐면 이 기업보다는요.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전부 다입니다. 그죠? 공공기관이 쓰다 보니까 그 문서를 받기 위해서 기업도 어떻게 되죠? 정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인용 이 아래 한글은요, 요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개인용 아래 한글, 한컴 소프트가 굉장히, 오피스가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직도 늘어날 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개인용 한컴 오피스만요, 한 13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2분기 같은 경우도 한 40억 정도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좀 즐거운 점은 이 태블릿 PC에 아예 장착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요금이 공급자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겠네요. 자, 그리고요, 모회사가 소프트포럼이고요, 새로 신규적으로 인수한 회사가 MDS테크라는 회사인데,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MDS테크,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는 소프트포럼.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이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요,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요. 이 클라우드 시장, 다음이나 뭐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글과 컴퓨터에서의 클라우드 시장 진입, 이것도 나름의 그 안에 캐파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그리고 기회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 보겠습니다. 일단요, 2분기보다 3분기는 비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단 컨슈머 제품, 무엇이냐, 개인들이 사용하는 이 한컴 오피스의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고, 이 증가 폭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태블릿 PC에서 지금 한 대만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4대로 장착이 늘어나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요, 92억 원, 순이익은 82억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보다 나은 3분기, 3분기보다 나은 4분기로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튼 오늘 10% 이상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4%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한글과 컴퓨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밸류밴드를 통해서 확인하시죠. 지금 밸류밴드를 보시면 저기에 우상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우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이 항상 적정 주가보다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요. 저러한 강한 상승이 기간이 1년이나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제가 오버슈팅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A 지점을 보시면 이미 오버슈팅을 위한 한 단계 배팅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점진적인 조정으로 적정가 수준까지는 일정 부분 왔었죠. 그렇지만 다시 이제 B 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는 흐름들이 이제부터 스타트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적 가치하고 시장 가치상 현 시점의 적정 주가는 분명히 23,000원 정도가 되겠지만은 이익의 개선 속도라든지 그리고 한컴 오피스, 특히 컨슈머 제품의 성장성을 감안했을 경우에 31,000원까지의 도전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31,000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현재의 가격 26,000원대 가격이라면 절대 무리한 가격이 아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보유하시고요. 이 종목 관심이 좀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요, 26,000원 근방이라면 분할 매수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금리 인하로 최경환 경제팀과 더불어 한국은행 역시 경제심리 개선에 공조를 취하고 있어서 향후 우리 경기 부양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좀 형성해 준 것 같은데요. 멘토님께서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뭐 일단 대부분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재료가 소멸됐다. 그래갖고 이제 뭐 사실 지난주 목요일날 대부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들이 시장에 반영된 걸로 보고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환율시장도 그렇고 금리시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게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부터의 추이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국내 어떤 경제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경기 부양의 의지들이 표면적으로 좀 나타나는 부분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잡은 게 이제 25bp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그러면 과연 추가 인하의 가능성이 있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맞물리는 좀 부분들도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결국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자생적인 경쟁력에 의해서 어떤 금리 지표나 통화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다소 그것을 좀 반영하는 부분에서 좀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했다는 얘기를 계속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부각되는 얘기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효과들에 대한 논쟁들이 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25bp 인하는 분명히 이제 정부의 의지로 확인한 걸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저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연내에 한 차례 정도는 더 가능할 거라고 일단 보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그것이 바로 반영되기 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두 번째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들이 이제 환율과 금리에 이제 선반영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환율은 1020 밑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1010대 진입을 1010대 정도에 진입해서 여기서 이제 하방을 좀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1040을 강하게 돌파하기 좀 어렵다. 더더군다나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들의 물량들이 대거 쏟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하게 기업 여건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기도 어렵고요. 또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구조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 유입 속도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어떤 큰 폭의 변화보다는 제한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금리 역시도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선반영되기 그러니까 추가적인 반영이 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금리, 환율 모든 여건들은 대부분 제한된 등락폭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의미 없는 어떤 매매들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정부의 경기 부양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재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일본에서도 경기 부양을 살리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을 사용하면서 지수가 거의 이제 2배 정도 상승을 했었죠. 물론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서서히 반영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반영되는 확인 작업들은 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업 실적 추이도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기업 실적을 2분기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영업이익이 24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총 24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이 19조 2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좀 나오는데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6% 하락을 했고요. 순이익은 오히려 8.3%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비용 발생 부분은 판관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비용 절감 정책들이 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아니면은 이자 비용 축소라든지 그래서 내부에 유보금이 많다는 얘기를 결국 거꾸로 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기업 실적에 대한 특징들을 좀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업종은 턴어라운드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이 워낙 절대적으로 크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먹고 사는 하청업체들의 비중도, 그러니까 IT 부품업체들의 비중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위축은 결국은 이제 IT 부품 쪽의 그 실적 위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어떤 그 투자 포인트들은 이쪽이라고 본다면 이쪽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제 뭐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그 실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다. 그렇다면은 IT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업종들이 턴 어라운드의 가능성들을 좀 상당히 높이 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2분기의 기업 실적들이 나빠졌던 부분에서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쳤던 건 환율의 변동폭입니다. 환율이 그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얘기가 반드시 기업 실적에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예측치가 불가능한 범위에서 변동폭이 확대됐을 때는 기업이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업 실적에 급감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3분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나타났던 그 환율의 변동폭을 본다라고 한다면, 환율의 변동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는 부분에서 3분기의 기업 실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 IT를 제외한 나머지 쪽의 업종들에 대해서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죠. 글로벌 변수들 좀 짚어주시죠. 예, 글로벌 변수들이 대부분 집중되는 게 이제 21일입니다. 이제 뭐 중간중간에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데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표들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이제 21일 날 발표되는 지표들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21일 날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의 HSBC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그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소폭 둔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소폭 둔화가 좀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21일 날 또 하나 발표되는 게 유로존 PMI입니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유로존 쪽에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턴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유로존이 계속적으로 턴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좀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유로존 디플레이션 부담이라는 얘기고요. 러시아하고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엿보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마도 예상치는 51.8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는 전월비 대비 감소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로존이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이 22의 추가 금융 완화 정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일부의 견해들은 좀 있는데, 뭐 그렇게 이것이 있다 없다도 아니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지도 않지만 결국은 일부 언급만 된다고 해도 지표의 부정적인 부분을 막아줄 수는 있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유로존에 대한 부정적인 경제 지표는 경제 지표 부진이라는 하나의 축과, 그리고 ECB가 아직도 갖고 있는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두 가지가 충돌을 하면서 ECB의 그 유로존에 대한 지표는 그렇게 이제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수가 21일 날 또 예정되어 있는 게 그 7월 FOMC 의사록 공개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지수가 하단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수가 하단 때는 부정적인 지표가 나온다고 해도 시장은 그거를 흡수를 해버리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미국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일부 부정적인 언급에 그 약간의 그 어떤 그 모양만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다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 결국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그 FRB가 과연 그 출구 전략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확인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예.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거래소 박스권,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종목 장세, 뭐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네.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의 그 수급이 조금 소극적으로 변한 게 아니냐. 네네. 결국 이제 외국인들 그 수급의 중심축은 어디였냐면 장기 펀드였습니다. 장기 펀드였고, 대부분 이제 그 중국 쪽 국부 펀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중장기 펀드들, 그리고 이제 뭐 국내에도 이제 연기금 쪽의 중장기 펀드들이 좀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장기 펀드들이 최근의 상승폭에 대해서 약간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들은 다시 어떤 그 확인 작업을 통해서 재차 추가적인 매수가 좀 들어올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거래소는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에 확실하게 안착한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2000포인트에 안착을 했는데, 결국은 2000포인트에 안착을 하고서 여기서 멈출 거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주 후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지수가 추가적인 한 단계 상승을 해서 2100포인트로 과연 상향 돌파할 수 있을 거냐. 뭐, 계속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견해는 저는 박스권 상단을 2100포인트를 살짝 돌파하는 정도 자리에서 종목별 순환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고 장의 흐름이 2100포인트 상향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이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걸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지수는 540포인트가 일단 지지되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그 반등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이 이제 7월 23일에 형성했던 고점이 이제 장중 566포인트입니다.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가 일단은 관건인데 전체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정은 있지만 결국은 추가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에서는 굳이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될 때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확대할 때도 아닙니다. 다만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의 시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확실하게 종목의 추세적인 상승의 종목군들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그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보다는 물량을 어느 쪽으로 몰아야 될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간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바이오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전체적인 바이오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요 좀 많이 밀리는 듯 했는데 그래도 다시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요 0.26% 현재 시간 밀리고 있고요. 2057포인트 초반대고요. 코스닥은요 0.43% 정도의 상승 분위기가 잡히고 있네요. 자,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시장 뭘 사야 살아남을 것인가 고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났는데 재미가 없어요. 오늘 시장은 다 빠져요. 뭐 상승하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그리 많진 또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나마 좀 오르는 게 방어주 종목들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통신주가 다 오르고 있고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종목들이 흔들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유가 뭐죠? 우크라이나 영향인데 글로벌 리스크에 따른 영향 자체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거지만요, 다시 어떻게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보다는 천천히 종목을 좀 매수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천천히 종목을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급백 전주인데요. 삼성생명, LG디스플레이, 하나투어, 대우인터내셔널, KT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성생명이에요. 삼성생명이 지금 전고점 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어느새 10만 8천원입니다. 와, 10만원 아래에서는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인가? 그런 포인트를 잡히고 있는데, 자, 크게 보자면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13년부터의 포인트, 바닥 포인트, 박스권 포인트가 잡히는데요. 거의 11만원대부터 해서 9만 5천원대 부근. 요 구간 자체의 박스권 흐름을 거의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전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한번 보였었고, 한번 크게 하락한 이후에 상승 분위기가 나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집중해보자면, 요 포인트에서 바닥이 인식이 되는 구간이고요. 9만 한 7, 8천원 정도. 그리고 상승 포인트는 한 거의 현재가 부근부터 해서 11만원 정도 사이 구간이 바로, 네, 상단 포인트 구간이 됩니다. 자, 여기서요, 상승으로 분위기가 좀 나와준다. 뚫고 올라가주면서 11만원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시 어느 정도 현재가 부근부터 해서 매도를 일관하면서 또다시 주가를 10만원 아래로 흘려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수급 보자면요. 오늘장 수급에서는요. 외인이 현재 7만 5천주, 기간이 5만 주가량의 매우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의 수급을 살펴보자면 기관들과 외인들이 양매수, 오늘까지 해서 3일 연속 양매수고 최근의 수급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보자면 고점 포인트에서 쭉 올려주면서요. 10만원대 거의 11만원 부근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오다가도요. 다시 매도를 일관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좀 걱정이에요. 또다시 나오는 게 아닐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보유 의견을 드리지만 다시 이 친구가 내려와 주면서요. 10만 7천원 아래로 흘러내려가면서 파란불을 보여줄 때는 그때는 정리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지금으로서는 홀딩 의견 드리고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LG 디스플레이예요. 매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LG 디스플레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21선 깰 때마다 반등을 주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깼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모멘텀이 있죠. 자, 아이폰 6가 인치수가 4.8인치, 7인치에서 또 5.4인치 정도까지의 사이즈, 두 가지 사이즈가 나오는데 4 초반대, 5 초반대, 4 후반대, 5 초반대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업체는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 포인트 맞춰서 주가가 상승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 보자면 기관들은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매수세. 외인이 최근 한 달에 76만 주, 기관이 179만 주가량 매수를 해줍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요. 외인이 8만 주, 기관이 4천 주. 기관의 매수량은 많지 않아. 하지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외인 꾸준하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상승 분위기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매수 가능 의견 드려봅니다. 비중 자체는 대신에 크면 안 돼요.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5%씩 2번 사서 10% 비중을 채우시는 게 전략이 필요합니다. 10%씩 사가지고 언제 수익 내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하셔야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녹록치가 않아요. 금리 인하인데 재미없어요. 대외 리스크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매수하시도록 제가 부탁드릴 테니까요.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하나투어예요. 하나투어가 급등을 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공개방송 때는 이제 모두투어 얘기를 드리고 있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 주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많이 올라가요. 최근 들어서 계속 올랐어요. 지금 진짜 계속 올랐어요. 거의 8월부터는 계속 그냥 상승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거의 6만 5천원부터 해서 어느새 7만 1천원까지 주가가 자 상승을 합니다. 수급 포인트도요. 최근에 수급 보니까요. 정말 많은 물량 외인들이 담아주고 있고 기관들도 지난 금요일부터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시장도 보니까요. 기관과 외인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뭘까요? 실적인 거죠. 어떤 실적이요?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잡히는 거예요. 여름 특수, 추석 특수.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3분기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역시나 있겠죠? 모두투어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모두투어도 오늘 1.2%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모두투어의 차트고요. 하나투어로 다시 갑니다. 네, 하나투어로 가는데 모두투어는 약간 좀 덜 오르는 경향이 있죠. 전고 좀 더 뚫지 못하는 그림이고 하나투어는 한번 이제 튀어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모두투어도 한번 상승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투어도 나쁘지 않다. 여행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제가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삼천레자 정도도 봐야 된다. 왜? 가을이 길어지니까 레저 같이 보셔야 된다. 가을 관련주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다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대우인터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인데요.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네, 미얀마 광고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고요. 한번 다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포인트 보자면요. 최근의 수급은요. 외인을 사고 기관을 팔고 나가는 모습에서 약간 수급 분위기가 어그러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수급은요. 외인이 45,000주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7,000주가량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순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양매수가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들어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연기금 지난 목요일 매도하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포인트 다시 사줍니다. 오늘 주가가 어떻게 껑충 뛰어가네요. 전 고점 포인트 네, 여기 박스권이죠. 38,000원 부근까지 해서 상승 한번 보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래도 이 바닥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높여져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이 포인트 한번 기대해보고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충분하게 매수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T예요. 자, KT도 주가 흐름이 튀어 올라갑니다. 오늘장 현재 2.6%, SK도 잘 가고요. LG U+, 잘 옮겨주고 있어요. 쫙쫙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그림으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 걸까요? 하반기 실적 기대감일까요? 자, 수급 볼게요. 자, 오늘 KT 외인들이요. 36만 주를 현재 시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소폭 매도세가 나가지만 외인이 정말 많은 물량을 사주고 있어요. 최근의 수급 볼게요. 자, 최근의 수급인데요. 정말 그냥 싸그리 양매수입니다. 보이시죠? 싸그리 양매수예요. 날짜로 따지자면은 7월 28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외인들과 기관들이 양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간 아까 물량 나가는 거 소폭 나가고 있어요. 5장 끝나고 보면 알겠지만 매수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을 주는데 제가 이거 분명히 한번 상승 줄 거다라고 KT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몇 번 가져온지 모르겠어요. 그쵸? 또다시 상승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현재가 매수 부분도 나쁘지 않은 분할 매수로 천천히 대응해야 된다. 충분하게 네 길게 보시고 매수하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 더 시장 흐름 보시면서 가져가 보자. 충분히 뭐 3만 7, 8천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해 드릴게요. 아, 이거 많습니까? 자, 이 종목이 또 왔네요. 4008님, 네, ICD 해드릴게요. 30%입니다. 11,800원. 네. 자, 오늘 10%를 올라가요. 10%를 올라갑니다. 뭐, 뚜렷한 이슈가 있나요? 뭐, 중국 쪽으로의 그런 포인트일까요? 살펴볼게요. 11,800원이시면 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IT주들은 언제부터 움직일 것이다 말씀드렸냐면은 8월 중순 이후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IT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6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계속 제가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춰드렸잖아요. 자, 이제 곧 코스닥의 IT주들의 상승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냐? 갤럭시와 아이폰 그리고 중국 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ICD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관련 이슈로도 해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오늘 10% 오르는데 누가 좀 사주나요? 잠깐 체크해 볼까요? 현재가도 볼게요. 뭐 많이 사주는 포인트는 안 보여요. 뚜렷하게 최근의 수급은 당연히 네 없는 모습이 그나마 긍정적이 있긴 하네요.
자,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ICD는 6,000원 포인트가 바닥으로서 인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승으로 가는데 11,800원이시면 분명히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구간대에서부터 몇 프로 수익이 나야 됩니까? 약 90% 정도 올라야지만 똔똔이 되실 것 같아요. 요렇게 하시죠. 상승을 주는데요. 오늘 말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최소한 7,500원 정도 한번 튀어 올라간 다음에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갈 때 포인트 잡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조정 나오면서 올라갈 때 포인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천천히 현재부터는 비중을 조금 늘리셔야 된다. 아까 비중이 적어주셨나요? 비중이 30%신데 좀 많긴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비중은 10%. 이럴 경우 대비해서 10% 더 담아서 단가를 쫙 낮춰버리면 20%밖에 없는 건데 항상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30% 너무 많습니다. 사실 추가 매수 드리기에는 힘듭니다. 네, 알아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땐 바닥 확인이 돼서 반등을 줄 것 같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서울반도체 6899님 38,600원 38,600원 30%입니다. 서울반도체. 자, 제가 비중 10%를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10%입니다. 바닥 포인트 사셨어요. 요 라인 깨고 내려갔으면 정리하셨어야죠. 오늘 오르는 거요. 네, 제가 서울반도체에 더 빠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아이트 고평가입니다. 한번 큰 조정 나와야지 다시 5만원 가고 그 이상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반등을 주는 시점인데, 자, 볼게요. 자, 수급이 일단 이틀째 들어옵니다. 수요일, 목요일 날 지난주 수급이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 보니까 외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줍니다. 12만 주가량 순매수가 잡히는데요. 많은 물량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는 포인트일까요? 네, 충분히 그렇죠. 얼마까지 갈까? 이런 경우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로서. 기술적인 반등일 때는요, 요 상단 부분과 바닥 포인트에서 가운데 정도 라인을 생각합니다. 보통은요. 그럼 여기겠죠? 얼마인가요? 한 34,000원 포인트까지는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쉬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좀 상승을 했을 때는요. 비중을 낮추세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비중 10%를 왜 제가 말씀드립니까? 30% 사서 종목이 10% 빠지면 못 팝니다. 하지만 10% 샀는데 10% 빠지면 팔 수 있습니다. 손절할 수가 있다고요. 항상 기억하세요. 많이 사서 많이 오르면 돈 많이 벌겠죠. 하지만 그에 대한 리스크는 짊어지고 사시는 거라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렇죠? 항상 기억하시고요. 현재로서는 반등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팔지 마시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남선알미늄 5941님 1410원 보겠습니다. 네, 1410원이에요. 참 고점에도 사십니다. 주식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저 같으면요,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을 경우에 요 포인트에 종목을 들어간다라.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용기에 제 박수를 보내지만 너무 좀 위험하게 하시지 않았나 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한번 좀 밀렸다가 반등을 주는 포인트들이 항상 나와요. 여기서 포인트에서는 요런 이제 그림이 잡히면서 주가가 요 그림이 한번 나왔었고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슈팅 구간으로서 접근하기 힘든 구간이에요, 사실. 그 다음 다시 잡히는 구간이 요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자, 만들어지는 구간이 살짝 보이네요.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제 살만하던 거예요. 제가 항상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에서 큰 악재 상황이 없다면 다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건데요. 수급 포인트 있나 볼게요. 수급 전혀 안 들어오죠. 수급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 제가 수급 없으면 절대 접근하지 말라 말씀드리잖아요. 네, 깨끗합니다. 매수하신 구간 자체 이거 하루 들어온 거 이거 다시 다 팔고 나갔는데 한 이틀 이상은 봐야죠. 그쵸? 모르는 거였고요. 뭐 오늘장 수급 보니까 기간 매도 나가면서 정리가 들어가네요. 좀 더 밀겠다는 건가요? 좀 위험해 보입니다. 자, 비중 20%신데요. 절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10%까지만 낮추시고요. 10%만 보여가시고 나머지 가지고 계신 흐름이 다시 올라가서
지금 현재 얼마 빠지냐? 10원이시니까 70원, 80원 정도 빠지죠? 그러면은 다시 올라갈 때 얼마? 1,500원 이상 가면은 나머지 물량 정리하면은 손해 안 보시겠죠?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네, 영진약품으로 볼게요. 1,640원에 40%.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1933님, 영진약품 보겠습니다. 자, 40%가 뭡니까? 40%. 40%씩 사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진약품은 되게 좋은 종목인 거 압니다. 잘 알아요. 네. 절대 이 종목은 빠질 종목은 아니에요. 크게 빠질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 박스권에 갇혀있어요. 1,600원, 2,000원 사이에, 요 사이에 그냥 갇혀있어요. 근데 바닥 포인트예요. 그쵸? 네. 매수는 잘 하셨어요. 말씀드리지만 뭐요? 이거 깨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다시 올라간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수급 포인트가 있나요? 수급이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최근에. 그렇지만은 살아있네요. 죽이진 않았습니다. 죽이진 않았어요. 오늘 수급 있나요? 네. 외인만 매도 치고 나오고 있네요. 수급은 죽이지 않았어요. 상승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이럴 때 항상 어떻게 말씀드려요?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 주면서 수급 들어올 때 이런 포인트 때 매수라라고 항상 제가 권해드리는데, 지금 포인트 사실 매수하기 쉽지 않은 구간이었어요. 자, 수급이 이때 들어오는 거 보시고 매수하셨다면은 잘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왔죠? 근데 크게 밀리진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셔야 되죠?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럴 때 박스권 중단 부분까지 가요. 얼마입니까? 1,800원에서 1,850원 정도까지는 조만간 상승 그림 나올 겁니다. 기다리세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1,800원, 1,850원까지 올라갑니다. 금방 갈 거예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셨죠? 자,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자, 볼게요. 영진약품 아래 해주신 분. 아이센스 볼게요. 1213님, 54,100원. 30%.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이센스 볼게요. 54,100원. 자, 이 그림은 딱 보자면요. 흐름이 있잖아요. 바닥 포인트. 제가 상장한 지 6개월 뒤부터 봐야 된다 말씀드리죠. 여기 포인트가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자, 바닥 포인트예요. 자, 6개월 뒤부터의 흐름을 보자면 안정적으로 잡힌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치워버릴까요? 이게 갑자기 왜 선이 그어졌지? 자,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어본다면, 이 정도 그림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 라인의 하단 부분이 매수하기 참 좋은 구간이다 말씀드립니다. 매수하신 구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시거나 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오고 있죠. 어디까지 갈까요? 이 포인트까지 가겠죠? 여기 어딜까요? 얼마일까요? 선을 딱 대보면 56,000원까지는 그림이 보이네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체크해 볼게요. 들어오고 있네요. 자, 아이센스 얼마까지 간다고요? 56,000원까지 갈 겁니다. 56,000원 이후부터 해서는 무슨 관점?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팔 필요 없어 보이고요. 수급 양호하기 때문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홀딩 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면 되겠네요. 홀딩 하겠습니다. 자, AS 좀 할까요? 한 종목 있죠. 코라홀딩스예요. 네, 뭐 오늘 좀 밀리긴 했어요. 갑자기 뭐 자회사 채무보증을 쓴다고 하더니만 주가가 3.6% 빠집니다. 네, 그래서 현재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 한 3% 정도가 되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공개방송 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2,500원, 600원일 때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구간 때는 굉장히 바닥이다. 자, 그리고 오늘 뜬 뉴스가 뭡니까? 보시면 CGIF 이게 어떤 회사예요? 신용보증 투자기구가 보증을 해서 500억 원을 채권을 발행합니다. 여기서 몇 퍼센트짜리로? 2%짜리로 엄청 싸게 주는 거예요. 회사 믿고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은 그냥 단기 조정일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 조정이에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 오늘 수급이 보자면 조금 꼬이긴 해요. 사실 그렇죠? 기관들이 15,000주 매도가 나오긴 합니다. 네. 하지만 다시 상승적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직 바닥 포인트 깨지도 않고서 오늘 밑꼬리 달아주고 다시 올라가네요. 상승적 분위기 나올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종목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요? 갑자기 지수가 금리 인하하는데 우크라이나 영향으로 인해서 대외 악재로 인해서 흔들립니다. 요거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아마 제가 내일은 종목을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지수가 좀 상승 분위기 탔을 때 그때 놓치지 않고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종목을 좀 받아보실 분들은 공개 방송 때 제가 종목을 여러 가지를 막 읊어요. 쭈룩쭈룩 얘기합니다. 네, 그 중에서 보통 하나를 제가 가지고 나오거든요.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6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59포인트 선에서 약보합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61포인트에서 강세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